0대8 인용 지금 음모론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4대4로 기각될 것이다. 이것은 일종의 현실론 아니냐. 자, 이런 분석들이 나오는데 그 내용입니다. 일단 이번 주 그러니까 월요일이 대체 공휴일이었고 어제 오늘 보면은 좌파 진영에서 마치 여론전에 불을 붙이는 듯한 여론전에 완전히 불을 붙였습니다. 어떤 여론전이냐 하면은 다음 주에 선거가 나온다. 구체적으로는 13일 목요일 선거가 나온다. 그리고 이 0대8 완장일치로 인용이 돼서 파면이 될 것이다. 그 조기 대선이 치러질 것이다. 이 내용이 그전에도 뭐 간간히 나왔지만은 갑자기 어제 오늘 막 쏟아지고 있습니다. 이건 뭐냐? 그만큼 거꾸로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거죠. 다급하니까. 지금 현재가 이 심리가 그러니까 선거가 더 연기될 수도 있고 본인들이 필요해서 만역을 집어넣으려면 더 연기가 돼야 되고 또 한덕수 총리를 먼저 선거를 하면은 또 윤석열 대통령은 연기가 돼야 되고 그런 상황이 되니까 아니야 이것저것 다 안 보고 일단 만역이 들어오면은 선거 과정을 다시 복귀를 해야 되니까 시간이 늦춰져. 그러면은 이재명의 2심은 차곡차곡 다가오는데 째깍째깍 다가오는데 3월 26일이죠. 그러면 안 돼. 해서 빨리 다음 주 끝내야 돼. 해서 13일 어제 제가 말씀드린 대로 13일로 막 초점을 맞추는 13일이 그 상반기 재보선 후보 등록 마감일이니까 그때 결론을 내리면은 선거법에 의해서 선거 두 개를 합칠 수가 있다. 조기 대선과 이 재보선을 4월 재보선을 자 그런 또 꼼수까지 다 궁리를 해가면서 13일 이야기를 하는 것이고 하나는 이거 그 어차피 대세 기울었다 0대8이다 이런 말들을 계속 퍼뜨리고 있죠. 좌파 진영에서. 그건 그만큼 그 반대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는 분석이 가능한 겁니다. 어제 제가 설명드린 대로 한겨레의 보도부터 시작을 해서 김어준 방송에서도 그런 이야기들이 쏟아졌고 다음 주에 할 거다. 특히 진성준 정책위 의장이죠. 박성준 원내 수석부대표 이 사람들은 13일 목요일에 선거를 할 것이다. 딱 몫을 바꿨습니다. 13일 마치 뭔가 내통을 하고 있는 것처럼 어쩌면은 문영배를 비롯해서 좌파 재판관들은 그 날짜를 생각을 하고 있는지도 모르죠. 그래서 그것과 서로 이제 채널이 있으니까는 좌파 이 커넥션이 있으니까는 그 정보를 가지고 13일 목요일이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는데 그 안에 지금 주도권 싸움을 하고 있는 우파 재판관들은 그게 그대로 끌려가지 않겠죠. 그래서 일단 이것은 일종의 여론전이다. 여론전이고 이것은 0대8 이야기도 계속 하는데 그만큼 밀린다는 방정이 될 수도 있다.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냥 제가 내피셜로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 자 지금 이재명 쪽에서는 이 대통령 탄핵 선거가 불리하다고 아마 직감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좌파에서 그렇게밖에 볼 수 없는 이유가 있죠. 이 3.1절 탄핵 그 찬성 집회 이재명도 나가서 박찬대하고 그 자리 펴고 앉아가지고 현역 의원들 148명이 나갔죠. 총동원령 그때 저쪽에 안국역 그 헌법재판관 재판소 앞에 총동원령을 내려서 이재명도 가고 박찬대도 가고 최고위원들 다 가고 현역 국회의원이 148명이 가고 민노총에 애써서 져가지고 민노총도 합류하고 했는데 경찰 추산 집계로 겨우 2만 명이 모였죠. 2만 명이 모였고 경찰 추산으로만 해도 그것보다 탄핵 반대 집회에는 6배가 많은 그 인파가 모였습니다. 그 경찰 추산 집계로 해도 자, 그 상황에서 충격을 받을 수밖에 없죠. 충격을. 그리고 지금 여론조사도 쏟아지는 것도 보면은 심상치 않고 그러니 일단은 속전속결로 해서 끝내자 하는 차원에서
속전속결 계속 강조를 하고 있고 좌파 이 스피커들이나 이 의원들이 그리고 그것은 영대팔일 것이다. 기정사실처럼 하고 있는데 이것을 제가 음모론이라고 영대팔은 음모론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어떻게까지 하고 있느냐 하면은 제가 한번 설명드렸다시피 갤럽, 리얼미터 같은 여론조사 기관을 동원을 해서 중도층이 60% 이상이 탄핵을 찬성했다. 중도층. 그렇게 하면서 자료를 지금 무차별 살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제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다른 여론조사 기관들, 일반 편향되지 않은 그런 여론조사 기관들은 계속 민심이 바뀌지 않고 오히려 탄핵 기각 쪽으로 많이 가고 있는 것을 수치로 보여주고 있죠. 자, 그 상황에서 리얼미터, 특히 리얼미터를 동원을 해서 어제 도저히 납득이 가지 않는 그런 여론조사 결과를 내놓기도 했습니다. 이게 일종의 이제 막판 여론전에 들어가는 건데 중도층이 움직여서 뭐 0대8이 될 것이다. 그런데 제가 리얼미터 하나만 좀 말씀드리면은 여론조사 저도 정치부 생활 뭐 35년 동안 하면서 여론조사 많이 접해보고 했는데 여론조사 중에서 상당히 일종의 마사지를 하는 게 많습니다. 주문형 어떤 특정 세력이 요구하는 데 따라서 여론조사 결과를 내놓는 경우가 있죠. 제가 리얼미터 하면 생각나는 게 그런 겁니다. 과거에 이해찬이 당 대표할 때 그때 리얼미터 조사에서 정당 지지도 조사에서 그때 당시에 자유한국당하고 민주당의 정당 지지율이 비슷하다 이렇게 나왔을 때 이해찬 대표가 리얼미터를 맹비난을 했습니다. 이런 이해찬 그 성격대로 막 함부로 막 이야기하는 그 성격대로 리얼미터를 막 공격을 하고 이런 이상한 조사 결과가 어딨느냐 막 호통을 치고 고함을 치고 그랬죠. 그런데 딱 그 이후에 일주일 후에 그때 전국 상황이 다른 변수가 없었는데 일주일 후에 리얼미터가 여론조사를 정당 지지율을 발표를 했는데 그 일주일 전에 서로 비슷하게 나왔습니다. 자유한국당과 민주당이. 그런데 일주일 후에 그동안 다른 상황이 없었는데 이 민주당 43.3, 자유한국당 30.2, 13.2%포인트나 민주당이 앞서는 결과를 또 내놨습니다. 다른 전국 변동이 없었는데 민주당은 4.6%포인트나 일주일 사이에 올랐다고 하고 자유한국당은 4.1%포인트가 내렸다. 그래서 정당 지지율이 13.1% 일주일 사이에 차이가 났다. 자, 그런 결과를 내놓는 그래서 그때 정가에서 상당히 이상하다, 희한하다, 뭐 조롱거리가 되다시피 했었죠. 리얼미터는 자기들이 정당하게 조사를 했다고 하지만은 어쨌든 그런 의혹이 있는 그 리얼미터가 갑자기 탄핵 쪽에 많은 의견이 표출된 것처럼 하는 것이 발표를 했는데 다른 조사가 그렇지 않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이유는 그만큼 지금 막바지 여론전에 돌입을 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좌파 커뮤니티에도 보면은 뭐 어떤 특별한 근거 없이 0대8 이것이 도배가 되고 있는데 이것은 일종의 민주당이 코너에 몰려 있고 탄핵 기각이 더 유력하기 때문에 이런 여론전을 벌이는 것이 아니냐 그런 분석이 가능합니다. 특히 박찬대가 마은혁 임명에 지금 사활을 거는 이유도 이게 나중에 마은혁을 캐스팅 보트로 쓰려고 하는 것 아니냐는 그것까지 나옵니다. 뭐냐 하면은 지금 당장 마은혁을 투입을 시키면은 이 시간이 걸리죠. 이 복귀를 해야 되기 때문에 재판 과정을 복귀를 해야 돼서 변론을 더 열어야 됩니다. 그러니 마은혁은 일단 만약에 임명이 되더라도 투입을 안 하고 8명으로 재판을 하는데 혹시 중간에 자기들이 점검을 해보니까 5대3이다. 5대3이면은 기각이 돼버리죠. 그러면 그때 갑자기 시간이 한 1, 2주 더 걸리더라도 마은혁을 투입해서 6대3으로 만들어서 기각시키려고 하는 것 아니냐. 그래서 마은혁을 캐스팅 보트로 쓰기 위해서 이 박찬대를 비롯해서 민주당이
이 최상목에게 막 협박까지 하고 심지어 여야정 협의체에서 최상목을 빼버리고 패싱해버리고 그러면서 마원역에 대해서 목을 매는 게 아니냐 이런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원역 카드가 나중에 캐치팅 보트로 등장을 할 수도 있다. 그러므로 절대 임명을 하면 안 되는 것이죠. 최상목 권한 대행이다. 만약에 한덕수 총리가 실제로 복귀를 하거나 해도 마원역을 임명을 하면은 막판에 뒤집어 버릴 가능성이 있습니다. 5대3이라는 낌새가 느껴지면은 그때 투입을 해서 그 전체를 역전시켜 버리는 그런 카드로 쓸 수도 있다는 것이 또 정가에 나돌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마원역은 임명하면 되지 않는 상황이고 현재 안의 분위기를 보면은 박근혜 전 대통령 때 그 8대 0, 0대 8 이 설득이 가능했던 이유는 그때 한 2명 이상이 기각을 해야 된다는 입장이었는데 설득이 가능했던 이유는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 재판관들이 그러니까 이명박, 박근혜 보수 정권을 거치면서 주로 대부분이 보수 성향의 판사 서로 이제 좀 말이 통하는 거죠. 보수 성향의 판사라도 그때 워낙 여론전에 밀려서 기각은 못 시키고 인용을 하는데 그때 서로 합의가 수월해졌다는 이야기입니다. 서로 잘 아는 보수 성향. 그때 9명 중에서 6명이 보수 성향 판사였기 때문에 재판관 그리고 같은 법원에서 근무한 이런 인연으로 일종의 소통이 가능했기 때문에 그렇게 됐지만 지금은 구조상 전혀 그렇지 않다. 4대4로 딱 나눠 있다. 그래서 같이 식사도 같이 안 한다.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임기가 다 됐는데 민주당이 연장을 하려는 그런 술수를 쏘고 있는 문영배와 이미선에 대한 인식이 워낙 안 좋기 때문에 완장일치가 나올 수가 없는 구도다. 그러므로 결국 그렇게 되면은 표결로 갈 수밖에 없는데 표결 구도는 제가 첫 번째 핫토픽에서 말씀드린 대로 4대4 기각이 현실론으로 부각이 되고 있다. 그리고 지금 재판관들도 앞으로 본인이 퇴임을 하게 되면은 이제 뭐 판사는 안 하겠지만 변호사 생활도 해야 되는 것이고 여론에 민감할 수밖에 없는데 그 전에 박근혜 전 대통령 때의 그런 일방적인 여론전에서 밀리지가 않았고 광장의 열기도 6대1 이 정도 되면은 재판관들이 함부로 결정을 내리지 못할 것이다. 특히 어떤 내부에서 내통을 해서 0대8을 만들거나 그럴 수는 없다. 그래서 4대4 기각론이 나오고 있고 이런 이야기도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이 재판관들도 매일 이런 우파 유튜브도 다 보고 있다. 그리고 왜 끌려가면 안 되는지도 다 논리적으로 다 설명이 되고 있다. 그런데 재판관들이 함부로 판결을 할 수 있겠느냐 그런 이야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어쨌든 그런 것들은 재판관들이 기각에 표를 던질 수 있는 그런 명분을 주는 것이기 때문에 이 활동은 마지막까지 계속해야 된다고 봅니다.